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하루 전날인 14일 저녁부터 수많은 부동산 단톡방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쫙 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제일 먼저 주택 수요 관리 강화에 따른 방안이 나오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총 4개였는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요. 경기도에서 12개의 지역이 추가되었는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효력 발생 시기는 10월 16일 내일부터이고요.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그 아래를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전 지역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 겁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도로 보면 더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기 북부는 추가된 곳이 없는데 경기 남부에서 대거 추가되었어요. 한 번에 빵 하고 거의 전 지역을 다 묶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해버린 거죠. 1+1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죠. 첫 번째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차등해서 적용하겠다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 15억 이하면 기존대로 6억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15억에서 25억에 해당되면 대출 한도는 4억까지, 그리고 25억 원이 초과되면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따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고가 아파트들은 거의 대출을 안 해줄 테니까 현금으로 알아서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상향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최대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스트레스. 세 번째로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입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지만 향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비쳤네요. 네 번째로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을 조기 시행하겠다. 이 말은요, 위험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여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더 줄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 규제 내의 금액 6억, 4억, 2억 이 금액이 가능하더라도 그거 다 해주지 말고 그 대출 받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내게 해라, 뭐 이런 압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6억 대출 규제가 시행됐을 때 6억 대출이 다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만약에 6억의 대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6억이 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거래세의 조정을 언급하면서 향후에 늘릴 것을 예고했고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쓸데없이 강력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9.7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건 뭐 정말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은 말로는 늘 신속하게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보수적으로 아예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크게 세게 때린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찔끔찔끔 하다가 풍선 효과가 엄청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한 방에 빵 때려서 충격을 크게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경기도 중에서 괜찮은 지역인데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 고양시 덕양구, 특히 화성 동탄, 수원 권성구, 안양 만안구 등입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추가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언제 추가되는지가 문제지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에 빠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볼 가장 강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6.27 대책 이후 대략 2달 만에 9.7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뿐인데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뭐죠? 이거 예전에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나요? 문재인 정부 때 총 2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공급이 없이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조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만 자꾸 쏟아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확 낮추거나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 대책은 한 방에 빵 하고 비교적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은 관망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또 슬금슬금 매수가 붙기 시작할 거고 다시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3, 4개월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할 때, 그때가 기회인 거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든 일반 매매를 통해서든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가격은 뜰 테니까요. 물론 이런 타이밍에 지방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참고적으로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실거래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한다면 627 대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6개월 내 실거주 요건이 붙겠죠. 결과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실거주 요건이 붙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경매가 실거주 요건이 없는 경매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뭐 그들만의 리그이겠지만요. 자, 이렇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